네, 대전은 100년 된 도시예요. 대전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인데 대덕구는 1000년 된 도시입니다. 여기가 대족산성이거든요. 예, 대족산성이고 여기가 신라군하고 백제군이 땅 따먹기 열심히 하던 예, 곳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대덕연구단지라고 유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제가 밖에 나가서 대덕구청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거기는 연구단지가 있어서 참 좋으시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가 가진 게 많아서 유성구에 떼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전체가 대덕군이었고 그래서 유성구하고 대덕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덕연구개발특구라고 명칭을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담고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덕하면 큰 덕을 품는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회덕이었어요. 네, 이런 역사를 담고 있고 그래서 대전의 대자와 회덕의 덕자가 합쳐서 대덕이라고 명칭이 이제 일제시대 때 이후로 바뀌어진 이 송중길 선생님이 계시고요. 저는 송주열 선생님보다 송중길 선생님이 더 좋습니다. 참고로 예, 이런 역사적 인물들이 우리 지역에 계시고 그리고 이런 역사 문화 유적들이 있습니다. 여기 회덕향교는 500년 된 회덕향교인데 향교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 지내는 거를 이제 지내는 주인을 초원관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500년 회덕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초원관을 지냈습니다. 네. 예, 이런 여러 문화 유적들이 갖고 있는 전통과 문화 역사가 함께 숨쉬는 대덕입니다. 기본 현황을 보시면 지난 4월 말로 175,409명이고요. 대덕구가 원래 제일 인구가 많을 때가 한 23만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인구가 빠지고 대덕구만 인구가 빠지는 게 아니라 대전 전체도 지금 인구가 빠져서 150만이 이미 깨졌거든요. 근데 5개구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이 빠지는 구가 대덕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여러 가지 많이 있고 모든 정책의 기본을 다시 돌아오는 대덕을 어떻게 만들지가 고민입니다. 그 면적도 저희가 중구보다 조금 큰데 사실은 중구가 인구가 한 25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가장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청댐이 있고 계족산이 있어서 이 보시는 것처럼 그린벨트가 61% 정도 됩니다. 근데 군사보호구역도 있고 상수보호구역도 있어서 사실은 한 80% 가까이가 개발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앞으로 20만 대덕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넓힐 데가 없고 그리고 넓힐 수는 있죠. 그린벨트 해제해서 자꾸 개발을 하면 되는데 그게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20만을 목표로 지금 도시계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재밌는 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전에 5개 구가 있는데요. 유일하게 대덕구만 다른 4개 구와 다 면에 있습니다. 네. 동구는 이제 유성이랑 떨어져 있고, 네. 뭐 예산도 제일 적죠 5개 구 중에 이게 올해 번 예산이고요. 예산 규모나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구의 뭐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 국가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고 여전히 우리도 사회복지 비용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덕은 왜 협치를 선택했을까요? 저희 모든 정책의 기본은 협치가 바탕이 됩니다. 잘하고 있느냐?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서로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들도 협치 연습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지금 협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협치냐?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이 주인공 고혜신의 대사입니다.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이었다. 조선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멀고 지나갔으니까 오늘은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마스크 쓰고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낯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고 저희가 OECD 국가 중에 경제력으로는 10위입니다.
경제 대국이죠. 그리고 K방역 얼마 전까지 굉장히 열광을 했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전히 어렵죠. 네. 내일 우리 지역경제, 골목경제 가보면 오늘 문을 닫아야 되나 내일 문을 닫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고, 국가 경제력은 큰데 사실 개인의 삶은 예상보다는 더 나아지긴 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 경제력만큼 개인이 받고 있나?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가 있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가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2030 그 대전의 미래 비전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변화를 품다, 희망을 잇다, 미래를 연다, 행복, 특보, 대덕 이렇게 갖고 있고, 이렇게 과제들을 갖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제는 사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떤 것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덕의 핵심 가치는 그래서 세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와 협치. 주민 참여와 협치를 하려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이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 주민 참여 협치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려면 문을 열어야 되겠죠. 개방과 혁신을 해야 되겠죠. 이 삼각자를 갖고 대덕구는 모든 정책과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덕 정책의 키워드를 저희가 5가지를 작년에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재작년에 저희가 요 주민행복,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 요 3가지를 주요 키워드로 2019년도에 2020년 준비하면서 만들었는데, 저희가 코로나가 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다 지금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올해 사업들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1인 가구가 33%입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4인 가족을 소위 정상이라고 보고 추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1인 가구를 기점으로 하는 정책 변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거버넌스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 5가지 키워드를 담자라고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에 여러 가지 협치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가 7빛깔 무지개 협치 사례라고 해서 크게 7가지 정도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행복지표인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행복지방정보협의회에 같이 참여하고 행복지표를 만들었죠. 행복지방정보협의회에서 참여하는 단체 그 지방정보와 같이 지표를 전문가들이 만들었는데, 저희는 2019년에 할 때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3개의 권역으로 오정 대화 권역, 그리고 저쪽 복동 송청 권역, 그리고 신탄진 권역,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100명씩 해서 앞으로 대덕구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떤 지표를 삼아야 될까를 먼저 수기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행복 지표를 만들어 갔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말에 100개의 지표가 나왔어요. 공통지표가 90개, 개별지표가 10개가 나왔는데, 그걸 갖고 그냥 그대로 저희가 정리한 게 아니고, 이걸 갖고 다시 타운홀 미팅에 참여했던 주민들과 함께 논의를 하자.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가 약간 조금 소강 상태일 때 얼른 100명이 모여가지고 다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논의한 내용으로 정리가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공통지표가 75개, 개별 지표가 12개, 개별 지표가 조금 더 오른 거죠. 그래서 87개의 지표를 만들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 행복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가장 중요한 핵심 대덕의 정책에 처음 시작부터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지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이거는 행복지방정보협의회 어떤 지자체도 저희처럼 한 지자체는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주민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100개 지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듬어지더라고요.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거와 이거는 너무 유사한데 왜 이렇게 따로 있을까? 그리고 이거는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헷갈릴 것 같아.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담았고요. 이렇게 행복지표도 했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구청장이 되고 나서 그 대전에서 최초로 지역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렇게 여기 대덕 1호인데 이것도 제가 공모를 해서 쓰면 쓸수록 이롭다라는 뜻으로 대덕 1호를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근데 요거를 만들 때도 제가 공약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 몇몇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처음에 구성할 때 구상은 이제 공무원들이 했고, 근데 그 논의를 이게 지역화폐도 법률적으로는 지역사랑 상품권이거든요. 그래서 대덕사랑 상품권 발행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함께 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확산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층의 유통활성화 운동본부를 만들었어요. 상인들의 그룹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통장님들 중심으로 해서도 만들고, 또 우리 청소년들도 만들고, 학생들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홍보단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 활동하는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저희가 7월 5일날 이제 그 화폐를 발행을 했는데 5월부터 6월까지 일주일에 몇 번씩 아침 출근 시간에 우리 통장님들 유통활성본부에 참여하는 각 동별로 그 사거리에서 이걸 했어요. 대덕1호 발행하시라고. 저도 같이 참여했고, 그리고 이제 통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1호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통장님들이 욕도 많이 드셨어요. 네가 무슨 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카드 만들으라고 하는 줄 알고 무슨 카드 만드는 거 하냐고 막 욕도 드시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통장님들이 당신들이 통장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게 이거 참여했던 게 가장 보람 있었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물론 통장은 기관 조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이렇게 해서 추동을 해냈다는 거고요. 그 이후로도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덕 1호를 통해서 대덕이 나눔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산업단지에 있는 노동자들이 대덕 1호를 이렇게 발행하고 쓰게 하는, 이 지역에서 쓰게 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백호 맥주 페스티벌, 이거는 대덕 1호 런칭 행사로 준비를 했는데 이거 자체로 대박이 났어요. 우리가 6번 했는데 한 20만 정도가 했고요. 여기는 철저하게 지역민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통 이런 축제하면 푸드트럭이나 먹거리가 들어오잖아요. 저희는 다 못 들어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만 참여할 수 있고, 상인들하고 처음부터 이걸 기획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하고 싶었는데 못했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했을 때 우리 중리동 행복길에서는 4번을 했는데 3개월치를 벌으셨다고 했어요. 이거 대단한 거죠. 올해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행사들을 그 지역 주민들 아니면 참여하고 있는 그룹들이랑 기획하고 함께 해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지역화폐가 굉장히 사랑받고 있고, 작년에 우리 300억 원래 목표였는데 3배가 넘는 달성을 했고요. 올해는 1000억까지 목표를 하고 있고, 어제까지 442억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덕구가 계속 이제 뭐 1000억, 2000억 갈 수는 없고요. 지역화폐는 1000억 규모에서 앞으로 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후위기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그린 뉴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그린 뉴딜, 대덕구 그린 뉴딜은 3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연축에서, 아까 우리 대덕구가 이사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혁신도시 지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도시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스마트 그린 도시, 에너지 자립 생태 순환형 도시로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가 대덕에 산업단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잡아야지 되니까 산업단지 에너지원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주민참여형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형의 대표 주자가 요겁니다. 10만 탄소 다이어터. 탄소를 줄이는 사람들인데요. 대덕구 인구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18만이 채 안 돼요. 근데 아주 어린 친구, 그리고 아주 연세 드신 분들만 빼면 한 10만 정도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10만 명의 대덕구 인구를 임진왜란 때 10만 양병설처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의의 군대를 만들자, 이런 뜻에서 10만
탄소 다이어트를 양성하는데 올해는 주로 청소년들하고 시작을 할 거고요. 저희는 이제 12개 주민자치회가 다 됐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랑 이 일들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3년 안에 10만 탄소 다이어트 양성하는 걸 비전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동네, 그리고 회사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쭉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이 되는 주민자치회인데요. 실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의 중요한 이슈, 의제가 그전에는 또 그 동네에서 자영업하시는 50대 후반의 남성분들에 의해서 주로 좌지우지됐고 그거는 기반이 취약할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기반의 시대가 아니라 컨텐츠의 시대고 동네에는 수많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이게 무지개처럼 다양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주민자치회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2019년도에 3개 동을 시범 사업을 했고 2020년도에 저희가 12개 동이거든요. 다 해서 작년까지 12개 동을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의 사실은 기반이 되는 게 마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회로 들어가서 지역의 문제를 또 결정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만큼 마을 공동체가 다양하게 만들어져야지 주민자치회의 재생산 구조 이런 것들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위해서 중앙지원 조직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민자치 하면서 다양한 연계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에서 주민투표 시스템도 도입해서 총회하면 50명의 주민자치회 위원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서 주로 많이 참여를 하셔요. 그래서 보통 1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총회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블록체인 기반해서 투표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네,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12개 동을 저희가 하면서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연령 쿼터, 성별 쿼터. 네. 그렇지 않으면 되게 여성들이 너무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50대 이상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녀 비율은 어쨌든 5대5로 기본적으로 잡고 있고 그리고 연령 비율을 40대 미만을 40%, 50대 이상을 60%, 6대4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40대 미만이 사실은 조금 바쁜 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이들도 어리고 그래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은 조금 유예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내년까지는 반드시 40대 이하의 쿼터를 맞추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그 사람들을 발굴하는 걸로 하고 이제 진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변형은 현장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자치 역량입니다.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졌다고 주민자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 학교를 했거든요. 주민자치학교, 마을자치활동가학교, 의제발굴 워크샵, 12개 동 문과중심 활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회의와 교육을 했고 그리고 마을 의제들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따라서 마을 의제들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주도 행정에서는 미처 나오지 않은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생각들이 주민자치 역량이 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제 겨울잠에서 이제 깨어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 주도형 에너지 플랫폼을 하는 이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일 겁니다. 에너지 카페를 저희가 2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하나는 넷제로 공판장이라고 저기 미호동 우리 대청댐 가는 길에 있는 거를 지금 내일 정식 오픈식을 합니다. 요건 뭐냐면 에너지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예요. 그건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문제를 전환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고 그건 주민 수용성을 높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라는 무거운 주제를 카페라는 비교적 가벼운 공간과 융합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샵 개념을 합니다. 따로 저희가 카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여기는
법동에 있는 원래 기존에 우리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예요. 이 카페 안에 에너지 카페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카페 주인도 좋고, 예, 에너지 카페도 특별히 돈 안 들이고 약간만 비용을 들이면 되니까 하고, 근데 이거를 행정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에너지 공단에서 예산을 딴 겁니다. 누가? 우리 에너지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지역에. 그리고 환경단체랑 같이 했고, 그리고 행정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인을 협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도와드린 거. 그래서 지금 이 카페들도 다 민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게 한층 더 나가서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은 아예 에너지 기업이 투자를 합니다. 행정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걸 하거든요. 원래 공판장은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는데 공판장이 보통은 그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곳인데 사실 잘 운영이 안 되고 마을 매점처럼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2층 건물인데 2층에는 넷제로 도서관을 만들었고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밑에 공판장은 그 마을에 이제 매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기본 이제 그 매점 기능은 하는데 거기에 에코샵을 넣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 상품들을 판매하고 그리고 그거를 마을 주민들이랑 협약해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앞으로는 굉장히 또 주목받을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이제 통합 돌봄 정책인데요. 사실은 어르신들은 당신들이 살던 곳에서 잘 사시다가 돌아가시기를 원하세요. 한 어른들 70%는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다 병원에서 거의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관이나 병원 중심의 돌봄이라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료와 돌봄을 지역 안에서 하자. 요즘 얘기하는 커뮤니티 케어인데 저희는 동네 돌봄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대덕형 커뮤니티는 동네 돌봄이다. 동네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시스템을 만든다. 특히 대덕구는 민들레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이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랑 기반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우리 구 과에 커뮤니티 케어 팀도 만들고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들레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들하고 협약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사회적 기업들도 지금 몇 개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 영역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중간지원 조직인데요. 저희가 중간지원 조직이 지금 7개가 있습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년공유공간 요 4개는 위탁기관의 위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공정생태 관광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노동자권리보호증진센터는 저희 구가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중간지원 조직이 통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민의 언어와 관의 언어는 좀 달라요. 예. 이게 비슷한 방향을 가고 있는데 언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다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통역사 역할을 하는 데가 저는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선측이 들어와서 중간지원 조직을 다 민선측일 때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공동체 지원센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과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걸 하고 있고 돌봄은 초등학교 아이들 돌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정생태관광지원센터는 저희가 대덕구가 공정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원센터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을 올해 이제 겨우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7월에 아마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만들어지면 문화관광재단 안에 공정생태관광센터를 넣어서 더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저희가 지금 신탈진하고 오정동 하고 있고 지금 대화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권리보호증진센터는 노동존중대덕이라는 저희 슬로건 하에 만들어서 주로 저희는 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인에서 50인 미만이 52%입니다. 저희 대전산업단지하고 대덕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노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총무과에서 다 이것들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문제들이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부터 노동자들이 찾아와서 상담하는 것까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시면 되는데 특히 요거는 이 구정 정책 설명회는 사실은 제가 거의 직접 가서 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회 원래회의 때 제가 가서 올해 이제 그린 뉴딜하고 지금 대덕형 경제 살리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파트너십이라는 거죠. 우리 대덕에서 이렇게 중요한 정책들이 가고 있는데 그걸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해서 하지 않으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물론 그 전에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게 어려운 것들은 하고 나서 충분히 설명드려서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들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린 성과는 작년에 상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버넌스 대상 꼭 받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2030 미래 비전에서 비전은 변화를 품고 희망을 입고 미래를 열어서 행복 특구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비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깊은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민주주의가 더 깊게 생활 속에 뿌리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좌우 갈등들이 있고 이런 것들도 민주주의가 더 깊게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드러난 하나의 단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공동체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깊은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중요하고요. 저의 정치적 소신 중에 하나인데 불안빈 환불균. 행정이나 정치는 지금 양극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낮은 곳을 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나라, 옛날에 가난한 나라님도 못 구제한다고 얘기했는데 나라님이 구제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구제가 안 된 거죠. 아니 나라에 돈이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가난을 구제해야죠. 그거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행정도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을 먼저 지원해서 좀 이렇게 간극을 좁혀내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미래가 두렵죠. 근데 미래는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덕은 최초로 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열어가는 대덕이 저희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이 달라진 행복대덕을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